반출생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소주를 일단은 좀 한잔하면서 너무 이제 딥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신병자의 염세주의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해보자. 뭐 일단 나는 철학을 잘 알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는 뭐 대학도 안 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27년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이거를 보니까 난 사실 너무 잘 이해가 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일단 이 반출생주의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하면은, 인생은 쾌락보다는 고통이 훨씬 많으니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건데, 너무 잘 이해가 됐고, 맞는 말 아닌가? 사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말을 봤을 때 마냥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소리.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기엔 고통은 그냥 고통이지 않나. 물론 뭐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고통은 좋은 고통일 수 있겠지. 대체적으로는 그냥 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왔던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반출생주의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자면, 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나는 태어나자마자 좀 좋지 않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되게 어린 시절 아기 때 병원 신세도 지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겪은 어떤 그런 신체적인 한계, 뭐 장애 이런 걸로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잖아. 근데 나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았다. 나라에서 이제 나를 거부를 했다. 뭐 이 정도로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신체적인 고통? 그게 과연 삶을 긍정하는데 어떤 좋은 효과를 줬나? 라고 말을 하면은 전혀 아니다. 매일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찢어질 듯이 아프고 그건 아니지만, 예기치 못하게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아도 찾아온단 말이야. 발목이 너무 시리다던가 관절이 너무 아프다던가 허리가 아프다던가 그런 고통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지. 신체적인 고통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는 정신적인 상처도 또 있단 말이야. 결핍이라던가 상처, 콤플렉스, 그런 거는 결코 삶을 긍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나는 늘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는 의미부여도 해보고 막 했지만 안 돼. 그냥 고통은 그냥 고통이야.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야.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결핍이라는 게 있잖아. 경제적인 결핍, 돈에 대한 결핍, 뭐 애정 결핍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결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 커가면서 되게 그런 경제적인 결핍이 좀 되게 컸어. 그래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지금 와서 보니 그 결핍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은, 난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어릴 때는 솔직히 나는 그냥 죽었구나. 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나를 낳아준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몰라. 사진으로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핍이잖아요. 나는 근데 어릴 때 이제 할머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모성애의 결핍이 나는 내가 없는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뭐 이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커가면서 내가 이제 느낀 것은 결핍이 없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결핍을 내가 땅속에 묻어놨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연애를 하면서 전부 다 연상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도 좀 취향이 연상을 좋아하는 취향이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라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그런 모성애의 결핍을 갖고 그냥 상대방한테 갈구를 하는 거야. 나도 알지, 그게 병신 같다는 거, 그러면은 좋지 않다는 거. 근데 아는데 안 돼. 그게 그 결핍은 때때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핍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결핍들을 느끼고 그런 거를 인식을 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 주위에 어릴 때부터 나랑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뭐 집이 매우 힘들다던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던가 뭐 가정 환경이 개판이라던가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성인이 돼서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자리를 잡고 뭐 돈을 벌고 해도 나랑 똑같이 그런 결핍의 고통 때문에 발목 잡혀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차를 사고 이렇게 해도 마냥 행복해 하지는 않더라고. 그 결핍에 대한 그 족쇄를 절대 풀지 못하더라고. 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씁쓸하다. 참 인생이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인생은 마냥 고통은 아닐 거다. 고통이 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솔직히 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겪었던 인생의 고통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편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냥 행복론자 아닌가? 좋은 환경을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낙관론적인 말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냥 고통은 고통스럽거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그렇게 불행하냐? 물론 좋은 순간도 있겠지. 맛있는 걸 먹고 어떤 그런 삶을 긍정하는 순간이 10번 중에 한두 번은 무조건 있겠지. 그러나 그 외 나머지들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반출생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동의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난 주사위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나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지만 뭐 어떤 절대자가 있었을 때 인간을 상대로 주사위 게임을 나는 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뭐 누군가 탄생을 할 때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 게임 자체가 난 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물론 뭐 사람을 숫자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뭐 모르지만 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나를 낳아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재혼을 하셨고 또 다른 애를 낳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우리가 게임에서 가차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차가 나라면 그거는 실패했네. 이제 두 번째 가차를 두 번째 가차를 돌려야겠다. 괜찮네. 다행이다. 어떤 이런 관점이 아닐까. 인생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이제 반출생주의 자체가 그 생로병사라는 거를 겪잖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럼 이제 죽고, 이 과정 자체가 나는 너무 공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내가 이제 아직 20대지만 지금도 너무 힘든데 신체가 노화가 되잖아. 병이 들고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그러다가 그냥 골골대다가 결국에는 이제 무덤에 묻히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나는 너무 두려워.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젊은 에너지도 사라지고 신체도 더 노화가 될 테니까 더 힘들 거 아니야. 더 견디기 힘들고 좀 많이 공포스럽다?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 옛날에 우리 타잔이라는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정글에 던져지잖아. 버려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발버둥을 막 친단 말이지, 살려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성공을 떠나서 인생 자체가 그냥 생존하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새끼 밥 먹고 그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그 비용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생존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벅차다. 예전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넥슨의 회장이었나? 재산이 뭐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되는 그런 사람도 갑자기 자살을 하는 걸 보고 좀 나는 그때 좀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았어. 씨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통스러운 점이 있나? 또 막 연예인들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도 뭐 자살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다음 생을 뭐 나한테 차은우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재영이 아들로 태어나게 해준다 해도 나는 그냥 다음 생은 그냥 안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해. 딱 한 번이면 족하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차은우도 뭐 탈세를 해서 뭐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또 이제 어떻게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면은 그 자유도가 전혀 없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자고 싶은 여자가 얼마나 많을 거 아니야. 주위에 들러붙은 여자도 많을 텐데 그 자고 싶은 여자랑 다 못 잔단 말이야. 뭐 이재영의 아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인생에서 고통의 크기나 그런 건 모두 다 다르겠지만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태어난 이상.
태어난 순간 모두가 그런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런 반출생주의를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출산을 하면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죄를 짓는 거고 악이고 비도덕적이거나 이건 솔직히 내가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 막 도덕을 붙이거나 윤리를 붙이는 그런 사람을 나는 싫어하거든. 그냥 경멸하거든. 물론 그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모든 순간에 그 윤리와 도덕을 붙이는 게 그냥 난 개인적인 취향이지. 이거는 싫은 취향이고, 만약에 내가 정신이 갑자기 돌아버려가지고 여자를 임신시키고 애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서 태어날 아이가 있다면 내가 겪었던 어떤 쾌락보다 더 많이 쾌락을 느끼고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신적인 상태도 그렇고 나한테서 태어날 아이? 그거는 좆된다라고 보면 되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소설이랑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일본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작품 중에 가파라는 게 있는데, 개구리 모양의 그 접시. 가파들은 이제 출생을 할 때, 애를 낳을 때 암컷 가파의 자궁에 이제 수컷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잘 생각해. 이 세상에 태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가파는 인간이랑 다르게 그 지능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도,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파라는 종의 그런 삶의 방식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저는 아버지의 정신병을 유전받는 것이 너무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면은 이제 태어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주사를 놓으면은 가파가 임신한 상태의 그 태아를 없애는 거지. 낙태를 하는 거지. 가파는 태어나지 않고 뭐 그런 건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인디 밴드가 있는데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하는 밴드인데, 그 인생은 금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 가사가 뭐냐면,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함부로 태어나지 마. 사랑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 태어나지 마. 뭐 이런 노래거든. 난 그 소설이랑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출생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생은 금물 함부로 태어나지는 마. 먼저 나온 사람의 말이 사랑 없는 재미없는 삶을 살거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술을 먹었더니 너무 취하네. 끝.